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네. 주식이랑 코인이랑 똑같지 않아요? 가격 움직이는 건? 그쵸. 근데 왜 코인은 안 하세요? 사실 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코인을 했다라고 하면 네.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는 해온 뭐 가락이 있으니까. 가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했기도 했고. 네. 근데도 뭔가 그 2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이면 마켓이 끝나는데 사실 그건 24시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하는 거 저도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저도 주변에 뛰어난 트레이더들이 있으니까 이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그 리플이라는 코인으로 주변 사람이 100억을 버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데일리로. 네. 요 한 2주 전 이야기인가? 눈 감자. 네.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 그래도 그냥 뭐 나랑 다른 세상 얘기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하는 곳에서 그냥 뭐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네네. 이 정도만 잘 지켜나가면서 그냥 롱런 하자. 그래서 괜한 리스크 치지 말자. 네.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코인을 막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네. 근데 알트코인이라는 걸 거래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알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해주는 사람을 사실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트레이딩을 할 때도 펀더멘탈을 봐요? 저는 보죠. 왜냐면 주식시장이 제가 막 진짜 네. 테마주를 거래한다 라고 하면은 네. 사실 펀더멘탈 안 보겠죠. 네. 테마주라는 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 코스닥에서 막 1,000억, 2,000억짜리를 트레이딩 한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현대차라던가 뭐 LG전자라던가 네. 대형주. 네, 조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형주를 네. 트레이딩하는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물려도 안 죽게. 사실 그게 제일 크죠. 네. 항상 끝을 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뭐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최소한 그런 확률을 최대한 배제하고 네. 거래하지 않나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을 제가 벌 수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래서 대신 크게 잃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변동폭을 많이 줄이는 네. 계좌잔고의 변동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예전부터 많이 했죠. 그럼 LG전자 이런 걸로 단타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나요? 그런 거 보통 이제 신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쵸.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네. 뭐 신용도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신용을 쓰면은 네. 많이 손해라서 신용이자가 증권사에서 한 9%? 연 9%죠. 네. 그러면 사실 한 달만 갖고 있어도 뭐 한 0.8? 그 정도 주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1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단기적으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용은 잘 안 쓰려고 하는 신용을 안 쓰고. 네, 그래서 트레이딩 빈도수를 네. 많이 줄였다. 트레이딩 빈도를 최근에. 장이 네. 좋은 영향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이 좋으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쭉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음.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를 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영향, 과거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처음 시작해요. 네. 근데 코인 할까요, 주식 할까요? 물어봤어요. 네. 물어본 사람이 있겠냐마는 만약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많이 물어보죠,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럼 뭐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어. 네, 본인이 어차피 내가 주식하라 그런다고 주식할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저는 뭔가 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에서 배우느냐 코인에서 배우느냐 어차피 돈 잃게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잃을 거 어차피 버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잃을 거. 네, 어차피 잃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깔고 가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어디서 잃나 뭔 차이가 있겠냐. 대신 뭐 저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뭐 코스피에서 잃고 코스닥에서 잃으면 네. 나중에 경험은 될 수 있다. 근데 코인이 만약 진짜 알트코인 시장이 만약 사양 시장으로 가서 진짜 죽는다라고 하면
경험하는데 썼던 돈도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경험조차 안 남는다는 거죠. 그쵸. 어차피 학원비로 쓸 거면 네. 그냥 나중에 본인이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에서 네.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돈을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식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그럼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저도 과거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이제 잃지 않는 것도 재테크다라는 네. 생각을 불과 한 4년 전, 네.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식하는 동안에도 그쵸.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너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굳이 해서 까먹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차라리 잃을 거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라 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사실 자산시장은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다 올랐죠. 안 오른 게 없죠. 안 오른 자산이 없어요. 네, 제가 그걸 느끼다 보니까 네. 사실 2030의 지금 어린 투자자분들도 거기서 많이 뭔가 느꼈기 때문에 네. 코인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제 시장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실물 경기와 이 자산 시장의 괴리감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 진짜 못 버티겠어. 그냥 코인이라도 할래라고 해서 코인 시장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사실 부동산 투자는 이미 너무 어려운 시대고 네. 근데 주식 시장은 아직 뭔가 해볼 수 있는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네네. 그래도 뭔가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네. 잘 배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럼 생각.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끝물 아닌가? 그렇죠. 항상 그런 네. 생각을 하죠. 네. 뭐 지금 버블랠리라는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버블랠리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버블이 터져야만 버블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버블랠리에 같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그게 코인 시장은 아니다. 네네. 예, 그런 조금 투기 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실 그런 쪽보다는 네. 사실 요즘 같은 뭔가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서 네. 뭔가 타파할 수 있는 특히나 제 또래 이제 2030 투자자들은 네. 사실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네. 표현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많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런 열망을 갖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까먹을 거라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하라고 항상 적은 얘기하죠. 적은 네, 돈. 네. 근데 경험하는데. 적은 돈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적은 돈으로 하는데 내가 돈을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은 인생을 바꾸려면 많은 네.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점, 내가 적은 돈을 넣을 때랑 많은 돈을 넣을 때랑 그 시점을 네.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벌기 시작하면 많은 돈을 넣으면 되나요? 애초에 마음이 좀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잘못됐다. 네, 이걸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네. 본인 인생을 주식에 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할 때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네. 그만큼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내가 뭐 치킨집을 하더라도 네. 인생을 걸고 인풋을 넣어야만 치킨집이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요소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데 한 달에 뭐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셈 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인생을 전환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네. 저는 조금은 약간 모순된 발상이 아닐까? 다른 모든 직업군에서는 네. 그게 통용되는 말이면서도 네네. 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주식시장에 한해서만 마치 인생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고를 할까라는 뭐 개인적인 네. 조금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재테크처럼 네네. 하기로 했으면 네. 재테크에 준하는 수익을 원해야지. 아하. 네, 인생을 바꿀 수익을 원한다면 네. 사실 저같이 직업적으로 하거나 네. 그냥 여기에 그냥 모니터 앞에서 12시간 앉아서 이 시장을 계속
보고 있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래야만 사실 뭔가 제가 주식 투자해서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뭐 아침에 MTS 조금 보고 장 끝날 때 얼마 올랐나 내렸나 이제 보는 정도로 인생을 바뀌길 원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다. 그쵸? 네. 네, 저 그런 거 그건 당연한 그러네. 발상이 아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테크식으로 하는 게 있고, 네. 직업적으로 하는 게 있다. 네. 이렇게 봤을 네. 때, 그럼 재테크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재테크식으로 한다 그러면 수익률 한 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초보자 재테크. 초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장세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근데 뭐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이제 뭐 어디까지 보고 가느냐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연에 한 15%? 10% 나면 훌륭하다. 연에서 10에서 15%면 훌륭하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엄청나게 훌륭한 거죠. 네, 10에서 15%를 낼 수 있나요? 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얼마만큼의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대외 변수를 네. 잘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모든 게 필요 없고 뭐 한 그냥 배당금만 받을래 네. 라고 하면 사실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 그냥 뭐 예금이자보다 나은 수익률을 원한다 라고 하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고 그래서 각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에 따라서 네. 위험을 얼마만큼 감내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내하는 걸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 네, 얼마만큼의 내가 위험을 그죠. 감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금액도 조정하고 네. 기간도 조정하고 네.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포지션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갈 때 감당하는 위험 수준이 얼마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네. 이제 뭐 도박이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10에서 15%면은 저는 너무 훌륭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예. 네. 저는 항상 모르겠네요. 어떤 항상 더 많은 수익률을 네.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저기 인생을 바꾸려면은 네네네. 그런 수익률을 뽑아야겠지만 그렇죠. 10에서 15%면은 그쵸. 경기 사이클을 뭐 잘 네. 잡고 사실 분할 매수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 주식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할 매수 한다 그러면 네. 항상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높은 구간에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떨어지고 오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장 평균치에 맞게 제가 사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네. 그럼 평균값에서 항상 시장은 오르고 내리니까 네. 잠깐 내릴 수도 있겠죠. 네. 또 언젠가 올라오겠죠. 네. 근데 저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사고 있겠죠. 네. 적립식 투자니까. 네. 그럼 여기서 사서 어. 많이 오를 때, 막 진짜 시장이 막 화랑이다 네. 할 때 조금씩 그때도 똑같이 던지는 거죠. 조금씩.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살려고 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망가지는데. 네. 초보인데 잘 모르는데. 그쵸. 초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그러겠죠. 네. 근데 이걸 실행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 쪼개서 사고 쪼개서 판다. 네. 이게 되게 사실 네. 기본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이 하락할 때는 네. 내가 계속 단가만 내려가고 네. 이게 올라오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산 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는 순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진짜 펀더멘탈이 망가진 종목에 한해서 그렇겠죠. 근데 아니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OCI OCI도 사실 계속 이렇게 했으면 네. 지금 많이 올라왔죠. 시간이 항상 걸릴 뿐이죠. 근데 진짜 막 태양광이 뭐 2000 네. 뭐 한 11년인가요? 너무 그때는 진짜 막 4, 50만 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막 60만 원 이랬었잖아요. 그쵸. 진짜 태양광이 막 폭발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광할 때. 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막 음. 진짜 뭐 잘 모르겠다 막 이럴 때도 좀 괜찮다고 보고 막 긴가민가 한다 이런 때도 네.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 네. 안 돼 나 이제 진짜 못 참겠어라고 할 때 오히려 이제 막 파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서 항상 네네.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잖아요. 네. 이게 인간 본성이니까 그죠, 저는, 그죠. 예. 근데 이걸 반대로만 해도 떨어질 때 이거는 모두 코스피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발상이에요. 네. 떨어질 때 막 사람들이 중립 많이 이제 할 때 천천히 담고 막 오케이 가자 막 이제 이럴 때 저는 천천히 팔고. 네, 천천히 팔고 이것만 사실 일반인 분들이 많이 따라하셔도 아하.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네. 충분히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저는 네. 확신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뭐 테마주 이런 거는 다 네. 번외의 영역이고 오히려 그러면 좀 약간 지지부진할 때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지지부진할 때 네. 그런 데가 좀 단타치기에는 더 좋네요. 나눠서 사거나 나눠서 팔거나 하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그쵸. 그런 종목들이. 네. 그러면 지금이 최고가인 종목들은 좀 어렵겠네요. 지금 역사상 최고가인 종목들은 네. 이런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파는 전략을 하기에는 좀 이미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네. 진짜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네네. 그런 종목이 맞겠죠? 밴드에 gat혀 있는 종목이 제일 좋겠네요. 살 기회도 많이 주고 팔 기회도 많이 주니까. 아, 그렇죠. 밴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밴드에 뭐 요 구간에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 어려운 거니까 밴드의 하단선과 상단선의 무엇인지 사실 대중들은 뭐 모르거든요. 일반 분들이 저희야 뭐 주식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저는 아는데. 주워들어서 아는 거지.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눠서 산다는 건 저는 업황이 개선될 종목에 한해서. 업황이 개선될 종목. 네.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해운 업종이 많이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HMM. 네. HMM 오늘 급등하네요. 그렇죠. 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이 정도만 해도 연 10에서 15%는 먹는다. 장세가 뭐 좋다라고 하면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장세가 안 좋다면요? 당연히 똑같이 잃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대신 한 번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진짜 뛰어난 사람이라 그러면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게 더 수익률이 높겠죠.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못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나눠서 팔고 많이 나눠서 사고 많이 나눠서. 그러면은 보통 뭐 한 1억 정도 매수한다 그랬을 때 몇 차례 정도 나눠서 매수하세요? 저는 1억 정도는 그냥 사실 바로 한 번에 사세요? 한 번은 아니고 하루에 사고요. 하루. 네. 만약 10억을 산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살 때 1억을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할 때도 1억을 한 방에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산다고 해도 네. 뭐 얼마 넣고 네. 그 안에서도 마켓 타이밍을 좀 본다는 거죠. 저는 직업적으로 하니까 사실 그게 네. 맞고 네. 일반 분들은 사실 뭐 종가에 사는 게 제일 맞죠. 종가에. 네. 마지막 가격대가 네. 가장 평균치니까 나중으로 봤을 때. 네네. 그쵸. 시가보단 종가가 낫다. 시가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어. 시가는 항상 네. 노이즈가 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사건들이 막. 네, 뭔가 나왔거나 혹은 네. 막 좋은 이슈가 나와서 당연히 시가가 떠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종가가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싶고 네. 막 10% 20% 올랐는데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종가가 뭐 10% 20%씩 올랐으면은 다음날 시가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사더라도 좀 그런 걸 잘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사고 싶은 주식일수록 사실 네. 막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네.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다 사고 싶으니까 네. 주식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참
조선주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조선주 엄청 싸네요. 조선주가 지금 싸긴 하죠. 네, 조선주 또 뭐 있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또 뭐 있었지?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도 있구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인적 분할해서 네. 그 현대중공업 지주로 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어때요? 근데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데 저는 항상 현대중공업에 사거든요. 한국조선해양. 네. 그래서 저도 일부 들고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위치 그대로요. 그죠? 막 40 얼마 막 이렇게 갔었는데. 그쵸. 한번 사실 조선주는 사이클 타면은 막 무섭게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조선주. 그래서 저는 철강주랑 조선주를 최근에 많이 네. 사고 있어요. 철강주는 사실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사이클 초입이라고 하면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조선주랑 철강주랑 자동차 주식 네. 이걸 지금 주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죠.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 엄청 비싸졌네요.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실적이 1분기가 엄청 좋았어가지고 아마 2분기도 까불었네. 좋을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따블을 먹느냐? 이런 발상 따블을 지금 같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이 뭐, 영상으로 한 5분 전에 10에서 10에서 15% 얘기했으면서 바로 아니. 여기서 더블 얘기하네. 아니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더블 얘기 나오네. 예.